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재위탁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광경제실소관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보고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9-80호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평택시 내 여러 지역개발 사업과 대행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평택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 진행 과정에서 소유자들의 수용 재결 신청이 청구 증가로 인해서 올해 말까지 지급해야 할 보상금 재원이 약 361억 원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규모 확대와 함께 증가한 대행 사업들의 선수금 규모가 회계처 이상 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을 증가시킴에 따라 공사의 사업 추진 여력 확보를 위해서 사업 추진 여력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도시공사의 연말 수적제에 대응하고 부채 비율의 하향 조정을 위해서 평택도시공사의 자본금 15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자 합니다. 평택도시공사의 자본금 추가 출자를 통해서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력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배당금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9-64호 평택시 적극행정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9-65호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행위로 인해서 매년 법률 자문과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328건에서 2021년에는 489건으로 49%가 증가를 했고, 소송의 경우에는 2020년에는 217건에서 2021년에는 269건으로 1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고문 변호사 정원은 5명입니다. 이는 경기도 내 시군 평균인 10명의 절반 수준으로 충분한 업무 지원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고문 변호사 정원 규정을 10명 이내로 확대해서 효율적인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 지원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관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취업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1년이며 구인 구직 상담과 취업 알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 지원 사무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에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평택시에서 평택도시공사에 자본금 15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평택도시공사의 평택구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말까지 지급해야 할 용지 보상금은 451억 원이며 이 중 361억 원의 보상금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본금 150억 원을 추가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공사체 발행 운영 기준에 따라 평택도시공사는 공사체 발행 한도가 부채 비율 200%까지이며 평택도시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에 따르면 자본금 150억 원이 추가 출자되는 경우 공사의 2022년 말 재무상태는 부채 비율 187.34%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는 방안이 평택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각종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자본금 추가 출자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적극행정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의 개정사항과 적극행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 방식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에 지방공무원법 제75조 2를 근거 규정으로 반영하였고 2021년 7월 2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부분을 개정하고 안 9조, 안 11조, 안 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적극행정제도 운영을 위해 안 제2조 2항에 지원부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법령에 어긋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안 제5조의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중 제2호에 포함된 사항을 제4호에 중복 규정하여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고문변호사 정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정원은 5명, 경기도 내 시군 평균은 10명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고문변호사 정원이 5명 이하인 곳은 6개 시군입니다. 2021년 평택시 고문변호사 자문 건수는 5명 576건이며 경기도 내 시군 평균 자문 건수는 10명 339건으로 평택시 고문변호사 1명당 자문 건수가 경기도 내 시군 평균 자문 건수보다 3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검토 결과 평택시 고문변호사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그 평택구 관광단지 지금 보상이 몇 프로 됐죠? 지금 현재 보상 협의율은 46.4%입니다. 보상한 게 50%? 협의가 된 게. 협의가 된 게. 예, 8월 말까지요. 협의만 되고 보상은 지금 하나도 안 나간 상황이에요. 아니죠. 보상은 그 자료에 보시면 지급액이 8월 말까지 533억이 나갔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예요? 프로테이지로 저희가 한테 63%라고 듣긴 했는데 퍼센트까지 제가 그러니까 이제 100%에서 일단 63% 나가고 남은 게 37% 정도인데 361억이 지금 모자른다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보상해야 될 것 중에 모자른 게 361억입니다. 금년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를 이거를 언제까지 보상을 끝낼 건데요? 지금 계획상은 내년도에 이제 292억이 그 현금이 필요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모자르겠네요. 그건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그 다른 이제 브레인시티의 그 매각 대금 이제 분양 대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거로 가능할 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보상을 해줘야 또 진행도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주민들이 너무 많은 세월을 힘들게 지내왔고 또 이거를 빨리 추진해 주길 바라고 있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빨리 와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부채로 이제 빌려간 거는 사업이 다 끝나면 그때 상환을 하는 건가 아니면 민간 투자가 오면 그때 상환을 하나요? 상환은 요거는 어떻게 이제 받을 출자를 예정이에요? 하게 되면 네. 요거는 이제 상환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그 조직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이제 이익이 나오면 이제 배당의 형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바로 이제 그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2026년 정도 되면 주식에 대한 그 배당금을 줄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그때 지금 이게 하는 게 출자로 보는 거네요. 출자입니다. 이렇게 예. 저기 부채로 보는 게 아니라 출자로 예, 봐서 우리한테는 이제 주식으로 우리가 받게 주식을 되고 배당금으로 예, 받게 예. 된다. 그것도 괜찮고 일단은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만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셔서 빨리빨리 민간 투자자가 들어와서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서 그 주민들의 피해가 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원간담회 때 이제 그 도시공사 측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번에 이 출자에서 올해 보상의 나가는 이유가 보상받는 분들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어떤 이익을 줘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은 안 내도 되지만 예, 예. 내야 될 세금은 분명히 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확히 그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정당한 과세나 예. 납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난 회기 때 저희 적극행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내용에 대한 게 올라온 것 같아서 피드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포상제도에서 보니까 요게 표창장을 지금 수여하는 방식. 네, 출장 수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라고 그래갖고요. 네. 그 최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점 1점을 주고요. 네. 최우수를 예를 들겠습니다. 가점 1점. 그다음에 희망 부서의 전부 고려하는 거,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주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에서 우선 선발, 특별 휴가 2일 네. 중에 이제 그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공무원 그 적극행정 운영 규정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빠져 있고 여기 요 자료만 봤을 때는 표창장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만약에 요 내용만 봤을 때는 표창장만 하나 받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과연 할 공무원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한 거 외에도 있다고 하시고 찾아보니까 있기는 하네요. 근데 조금 바로바로 반영이 되었으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던 내용 중에는 사업을 6개월 이내 상반기에 진행을 했을 때도 빠르게 진행을 했을 때에도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혹시 이게 적극행정의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뭐 네. 꼭 예산뿐만 아니라 기간 단축 예,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기 빠르게 때문에 추진하는 예, 것들에 대한 포상도 그게 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이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2주에 나오는 적극행정 책임관, 우리 시로 보면 누가 해당됩니까? 여기에 기획예산과장님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국장님입니까? 어느 분이 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이 기획예산과장에 해당됩니까? 6주에 보면
9명 이상 40명 원래 15명 이하였는데 상위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45명 이하로 이렇게 지금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위원을 구성을 할 때 근데 이게 보면 시정 업무의 분야별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거 45명 채울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생각은 45명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몇 명? 현재 이제 11명인데 15명 정도 해서 운영할 생각이고 이거는 이제 운영 규정상 네. 그 9명에서 45명까지 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예. 또 상위 법률에 보면 지금 지방공무원 적극인정 운영규정 제 11조 2에 보면 위원회 제척기 피의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굳이 뭐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개념으로 조례에 또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대한 내용들일 수 있거든요. 적극행정을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함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기왕에 이제 여러 조례들을 보면 이제 법령에 다 내용 기술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조례에도 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네, 근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법령과 해석이 다르게끔 이제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조례도 이제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법령에 있는 부분들은 뭐 굳이 열거를 안 하고 예.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번에 회기 때도 이제 징수과 조례를 할 때 네. 법령에 있는 부분들을 다 이제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네. 명확하게 하는 나머지 그런- 내용이 다 법령에 있습니다. 예, 단계 있습니다. 예. 다 있는 내용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형식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네. 앞으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거는 뭐 저희들도 예.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제가 볼 때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6조 3항에 보면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뒤에 쉼표를 찍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약간 다른 내용이라 점을 찍는 게 더 의미 전달이 잘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의견을 더 말씀드리면 7조 2항 2에 보면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라고 적혀 있는데 시장이 그 밖의 사유로 세촉할 수 있다라는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뭐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 그 평택시 고문 변호사가 5명인데 자문 건수가 작년에 21년도에 576건이네요. 576건이고 소송 건수가 지금 전체 우리 31개 시군에서 한 4번째 정도 되는 수치인데 여기 보면 자문수당 월 4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뭐 자문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일괄로 40만 원 취급하는 월 그냥 40만 월- 원. 월정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문 변호사한테? 예. 그러면 이 40만 원에 지금 아까 보니까 1인당 한 100몇 건씩 자문을 하는데 그 뭐 그거에 대한 저기가 없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자문하는 그래서- 거는 이제 그냥 그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수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 수임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그걸 별도권으로 보고, 이제 그 수임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그 지금 뭐 이거는 지금 뭐 전체 시군 평균 10명이니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가 뭐 커지다 보니까 고민하고 또 그런 변호사도 필요한데 왜 이런 행정 뭐라 그럴까 소송 같은 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일단 뭐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는 동기가 상당히 다양하고요. 물론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개발 사업이라든가 여러 이제 상황적인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 이의제기나 소송 제기하는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행감에서 얘기할 거지만 이런 소송 건수가 사실은 없으면 더 좋죠, 그렇죠? 근데 도시가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가 피해가 될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한 경우도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패소 비율이 높지는 않고요. 네. 뭐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 않다고 해서 저기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도시가 커지다 보고 일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건도 많지만 최소한 덜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네, 뭐 그런 건 뭐 공감을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뭐 지금 다 뭐 훌륭하신 분들이 고문 변호사 하고 계시겠지만 보다 다양한 분야, 자기 전문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 있는 어떤 변호사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좀 더 뛰셔서 좀 선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재위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일자리 센터 저 상담원들이죠. 취업 알선하고 이런 상담원들. 이게 그 20년 11월부터 그 민간위탁 사무 검토 협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의 실장님하고 그때 당시 한병수 실장님하고 시의회하고 전문가분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협의를 쭉 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고용을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시장님하고도 면담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동의안이 이렇게 네, 뭐 그간의 과정에 이제 그 원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이 취업 그 일자리 센터 이런 여기 상담원 분들이 뭐 공공성도 띄고 있고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래야지 또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 그 했던 약속들을 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좀 계획 같은 거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대한 향후 이 그때 논의했던 내용에 대한 향후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연구원에서 직접 고용에 대한 이제 그 현실적인 그 이해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뭐 그대로 가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뭐 단순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추가적으로 한번 진행 과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향후 좀 추가적으로 좀 예, 협의를 예. 하셔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평택 일자리 센터가 2021년도 실적이 알선이 13,095건, 취업이 1,432명입니다. 2022년도 목표가 알선이 2만 건, 취업이 1,500명인데 현재까지 실적이 좀 어떤지, 그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달성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9월 말 현재로요. 금년도에는 알선이 9,425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취업자 수는 1,136명입니다. 연말까지 달성이 좀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목표로 취업자 수를 한 1,500명을 잡고 있었는데요. 9월 말까지 1,136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1,500명까지는 취업을 실적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러면 센터가 그 역할은 지금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직업 상담사가 이제 센터에 이제 일부 5명 정도가 이제 상시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15명은 이제 각 읍면동에 한 명씩 이제 배치가 돼 있어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그 상담을 요청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현재 20명이 모두가 보면 일자리 센터 상담사 4명이 기본급이도 다 동일하고요. 행정복지센터 상담사 15명도 기본급이 동일합니다. 이게 민간위탁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평택시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대부분 이제 생활임금 평택시 생활임금 최저로 그 수준은 맞게 이제 책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상담사별로 틀리겠지만 어떤 분은 한 10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년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저희처럼 호봉의 격차처럼 이 급여를 어느 정도 단계별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온 내용에 보면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일괄적으로 되어 그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예산안을 잡다 보니까 예. 그게 개별적인 내역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 개별적으로 분류된 거 있으면 네, 한번 거기 이제 예. 자료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일자리 상담사가 이제 평균적으로 238만 8천 원으로 이제 기본급이 책정돼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행정복지센터의 상담사는 226만 7천 원이라서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센터 상담사 4명은 기본급이 238만 8,680원이고 네네.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사는 226만 7,490원인데 이분들도 분명히 호봉의 개념으로 따지면 그 들어와서 근무한 연수가 다 다를 텐데 기본급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나가서 근무를 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있잖아요. 이제 당시에 채용할 당시에 그 읍면동에 나가 있어서 이제 거기 센터에서 그 채용할 때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순환 어떤 1년은 뭐 센터에서 근무하다가 1년은 또 복지센터에 나가서는 게 아니고요. 채용할 당시에 센터의 직원하고 그다음에 행복복지센터의 상담사하고 구분해서 이제 채용을 하는데 그게 임금 수준이 한 8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모인 부분은 이제 개인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 평균적으로 금액을 일괄로 해서 하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은 개인별 차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평균으로 이제 계산을 했냐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인별 차이는 분명하게 있고 근데 우리가 예산 계산할 때는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도 직급별로 평균 임금으로 해서 이제 일괄해서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성격에 있는 저기 직군에서는 그 평균 임금으로 이제 계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초에 이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산업진흥원과의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이제 행정적인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니까 직업 담당사의 업무의 영역이 어느 정도 좀 완성되어진 것 같고 읍면동 기반 안에서 이제 자리를 잡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도비가 30% 매칭이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는 직접 고용이 돼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고용이 조금 더 안정돼서 업무 능률이 조금 더 향상이 돼서 시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고용과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제 생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인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승보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차현익 교육청소년 과장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6호 평택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평택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 조례를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6조에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부칙 제3조에는 기존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여 수당 지급 근거 조례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공부방 3개소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오는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평택시 청소년 공부방 3개소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동 청소년 공부방은 사단법인 평택시민 아카데미에서, 신장일동 청소년 공부방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에서, 신장2동 청소년 공부방은 신장2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청소년을 위한 학습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현 수탁기관이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오는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평택시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평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사단법인 흥사단 평택 안성지부에서, 서정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단법인 평택 YFC에서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되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위탁 사무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타 사업 등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소 간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를 이 조례로 변경하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에게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당에 관한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 개별 조례에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수당 지급의 근거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각종 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공부방 중앙동, 신장 1동, 신장 2동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 중앙동, 신장 1동, 신장 2동에 이 위탁이 2년이었지 않습니까? 기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2년 전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이게 지원한 분들에 대한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뭐냐면 경쟁률이 어떻게 됐는지. 거의 그분들 단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평택시 청소년 문화의 집 원평 서정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것도 계속 단독입니까? 이 부분은 그 이제 18년까지 청소년 재단에서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19년에 네. 이제 공모를 처음 했던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기관이 선정이 돼서 네. 지금 이제 4년을 해서 이제 계약이 재계약까지 끝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모로다가 다시 모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단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저 벽시계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력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웅범 시정협치 팀장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7호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전차를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여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 발전 이행 계획을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계획으로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기본 전략 수립 재검토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추진 계획 수립 이행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지속 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계획의 추진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과 조례 재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 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 대한 통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보고서를 작성, 공표하는 것에서 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시의회 보고 및 지속가능 발전 국가위원회에 대한 제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8호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3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된 평택시 협치회의의 존속기간을 삭제하여 시정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협치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협치회의 설치 규정 중 제3항 협치회의의 존속기간은 2023년 2월 28일로 한 달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 및 시행령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으로 개정하고 기본전략 수립, 추진계획 수립 등 각종 주기를 변경하였으며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설정된 협치회의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협치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평택시 협치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9년 2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시 협치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3년 2월 28일까지인 협치회의 존속기한을 연장 또는 삭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존속기한을 삭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되시나요? 그 시장님과 그리고 민간에서 이렇게 공동 위원장으로 그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장님이신 시장님은 시장님 스스로에게 제출 후 공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 위원장이 사실 시장님 이제 행정기관의 위원장님이 계시고 네. 민간의 위원장님이 따로 계신데, 네.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 위원장 위원회에서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위원장인 시장에게. 네. 그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의회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뭐 조례에 담겨 있거나 그러진 않죠. 예, 조례 내용에는 없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전 과정 속에서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목표라든가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기본조례 관련돼서 협치회의의 존속 기한을 2023년 2월 28일로 정한 이유가 제정 당시에 네네. 정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그 협치 회의를 자문기구로 보아서 지방자치 네. 죄송해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협치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밖에서 보고 계신 집행부분들이 방금 질의 드렸던 것처럼 기한을 그렇게 제정 당시에 기한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 주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의원님들께서 그 협치 회의의 성격이, 그러니까 시정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자문기구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당시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제 존속 기간을 이렇게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기구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둬서 존속 기간을 정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협치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연 기간 등의 출연 동의하는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 기간 등의 출연 동의안 중 12번 평택복지재단 출연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적극행정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적극행정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5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3항 본문 중 위촉 참여에 쉼표를 삽입하고 제7조 제2항 제2호를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6조 제2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이종원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7조의 제3항을 협치회의의 존속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상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지금부터 제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상정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해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이번 제23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을 작성하여 계획서와 함께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요구자료 목록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요구자료 목록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목록 작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최종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